다음 신기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기능은 락프릴 레저베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락 없이 저널 테이블을 이용해서 동시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커밋 시점까지 업데이트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동작되고요. 병합이 일어날 상황에서도 락으로 인한 대기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고요. 고가 형성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약 사항으로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시 값은 더하기와 빼기 등과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값만 업데이트하거나 값의 곱하기, 나누기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 웨어절에 PK 컬럼을 사용해야 되고요. 저널 테이블을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약 가능한 컬럼이 있는 경우에 이 테이블을 삭제할 수 없고요. 네, 데모입니다. 먼저 상품 테이블을 생성하고 초기 데이터를 일단 삽입을 해줍니다.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네임, 그리고 수량 이렇게 해서 랩탑과 스마트폰 이렇게 두 로우를 삽입해 주고요. 이렇게 재고를 확인해 보면 랩탑은 85개 있고 스마트폰은 200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잘못되었네요. 여기가 지금 랩탑이 100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네. 기존에 일단 재고는 100인 거고요. 네. 락프리 레저베이션을 미적용했을 때 현재 현재 랩톱이 100이기 때문에 100에서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90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커리를 수행하게 되면 90이 되는 거고 이 커리를 수행하면 이제 90에서 5가 깎여서 이제 85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선행 트랜잭션이 마이너스 10을 하고 아직 커밋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세션은 계속 1번 세션이 커밋하기 전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션 1번에서 커밋을 수행하게 되면 2번에서도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세션에서도 커밋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랩톱에 여기 재고가 85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락프리 레저베이션 기능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먼저 이 스타 컬럼을 리저버블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lter table products modify stock reserve label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유저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프로덕트 테이블과 그리고 저널 테이블이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널 테이블에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이 프로덕트 테이블의 오브젝트 아이디로 똑같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네, 그리고 동시성 시뮬레이션 테스트입니다. 두 세션에서 동시에 뭐 1번하고 2번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되고요. 먼저 세션 2에서 아이디가 1인 로우에 대해서 스톡을 마이너스 10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서 똑같은 아이디 1번에 대한 로우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5를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지금 여기도 어, 이 업데이트는 즉시 시행이 되고 대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기를 하고 1번 세션이 커밋하기 전까지 대기를 했었는데 이 업데이트는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세션에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확인하게 되면 값이 반영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밋하기 전까지는 기존 테이블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이 업데이트된 이 결과는 어디 있냐 하면 저널 테이블을 각각 세션에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저널 테이블에서 10에 대한 어, 여기는 10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는 5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좀 화면상으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세션에서 커밋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70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부분도 데모를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9C 세션은 종료하고 23AI 세션을 하나 더 실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둘 다 같은 23AI고요.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하고 초기 데이터를 삽입을 해줍니다. 네, 커밋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재고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랩톱에 대한 스톡이 총 100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락프리 레저베이션 기능이 미적용되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세션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ID 1번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을 일단 해줬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서 이렇게 스탁 1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락이 걸려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번 세션을 커밋을 하게 되면 2번 세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번 세션도 커밋하고 이제 이 프로덕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값이 8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탁이라는 컬럼을 예약된 컬럼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알터 테이블 프로덕트 모디파이 스탁 대절버블 설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프로덕트 테이블과 이 저널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테이블들이어서 무시하시면 되고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시성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세션에서 1번 로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을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2번 세션에서도 동일하게 1번 세션, 1번 로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5를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로우임에도 업데이트가 바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각 테이블에서 실제 로우를 확인해 보면 업데이트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대로 85인 것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각각
이 저널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화면이 약간 잘려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섹션에서 확인을 하게 되시면, 1번 아이디에 대해서 지금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마이너스 10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레저브는 1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션에서도 이 테이블을 똑같이 조회를 해보면, 이 세션에서 이제 작업한 마이너스 5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양쪽 세션에서 모두 커밋을 진행하게 되면 커밋을 한 이후에 값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빈번한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트랜잭션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쓸지는 좀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 상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동시성은 조금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의 경우에 좀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Priority Transaction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중요한 트랜잭션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설정된 시간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롤백이 되고 락이 해제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중요 트랜잭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시스템 부하를 줄이고 중요 트랜잭션의 처리 SLA를 보장하면서 관리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관련 파라미터로는 TXN 프리오리티, 프리오리티 TXN 모드, TXN 미디엄 웨이 타겟, 그리고 하이 웨이 타겟. 그 관련 뷰로는 V 달러 트랜잭션에 프리오리티 TXN 웨이 타겟 이런 컬럼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먼저 TXN 프리오리티 파라미터부터 설명을 드리면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이고요. 하이가 기본 값이고 하이로 설정된 경우에 다른 트랜잭션의 로우락을 해제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롤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엄은 하이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대기 중일 때 프리오리티 TXN 하이 웨이 타겟에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롤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로우는 더 높은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대기 중일 때 TXN 웨이 타겟 파라미터에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롤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오리티 TXN 모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롤백이 일단 기본 값이고 우선순위 트랜잭션 기능에 의해서 자동 롤백이 기능이 동작하려면 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이라는 파라미터 값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통계값만 증가시키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뭐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능을 설정해 놓고 어떤 통계값이 올라갔는지 보고 이제 어떤 세션에서 뭐 락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아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하이 프리오리티 TXN 하이 웨이 타겟 파라미터 그리고 미디엄 타겟 파라미터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중간 순위나 우선 순위 중간과 높은 우선순위 트랜지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대기 최대 대기 시간을 이제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더 높은 우선순위 트랜잭션에 의해서 낮은 우선순위 트랜잭션이 롤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동작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A 트랜잭션이 실행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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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트
B 트랜잭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B의 우선순위가 A의 우선순위보다 높은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높은 경우에 A의 대기 시간이 웨이트 타겟 이 시간을 초과하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에는 그냥 기존처럼 빌트 인젝션이 대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A 트랜잭션을 롤백하고 B 트랜잭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 트랜잭션이 대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미디엄 웨이 타겟 파라미터를 15초로 설정을 하고 롤백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먼저 샘플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삽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인설트하는 구문은 저번 세미나에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하나의 인설트 구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넣어서 인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번 세션에 SID를 확인하고 2번 세션에 SID를 확인하고 각각의 트랜잭션 우선순위를 설정해 줍니다. 먼저 세션 1번에는 로우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는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세션 1번에서 T1 테이블의 모든 값을 1111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션 2번에서 T1 테이블의 COL 1 값을 모두 222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번 세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엔 트랜잭션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되고 하지만 15초 그 웨이 타겟으로 지정했던 15초가 지나게 되면 1번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롤백이 되고 2번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성공했다는 저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세션 3에서 만약에 이제 V 달러 트랜잭션을 확인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웨이 타겟 이런 값들을 네,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ASH 이제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값을 보게 되면 NQTX 로우 락이 미디엄 프리오리티 이렇게 락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과 함께 기존에 있던 TX 로우 락 컨텐션은 이벤트 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션 1번에서 기존의 업데이트 주기도 테이블을 조회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롤백이 실제로는 되었지만 명시적으로 롤백 커맨드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작업도 되지 않고 롤백이라는 명령을 무조건 입력을 해줘야 그 다음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 기능도 데모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을 제가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 Priority TXN Medium Weight Target 파라미터를 일단 15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임시 유저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샘플 테이블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T1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고 인서트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커밋도 같이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세션에서 일단 SID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놓겠습니다. 11번이네요. 그리고 세션 1번에서 TXM 프리오리티를 로우로 설정을 해줍니다. 가장 낮은 값이죠. 그리고 TXM 프리오리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로우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션 2번에서는 이 값을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미디엄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제가 15초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번 세션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2번 세션에서 업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이번 세션이 대기하고 이제 15초가 지나게 되면 1번 세션이 자동으로 롤백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번 세션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이렇게 자동으로 롤백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V달러 뭐 트랜잭션과 같은 이런 뷰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미디엄으로 지금 이 세션이 이 타겟을 이렇게 15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번 세션에서는 지금 뭐 롤백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 테이블에서 T1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롤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인설트도 안 되고 뭐 어떤 작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명시적으로 롤백이라는 명령어를 쳐줘야 이제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여러 장으로 소개할 건 아니고 그냥 뉴피처 좀 작은 뉴피처들 몇 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스몰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빅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 시스덕스 유저 테이블 스페이스가 네,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10046 트레이스에 추가된 내용이 있고 엑스플랜 커리블록 레지스트리의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드나 패러럴 힌트 사용 시 표시 네, 로드 메소드와 로드 타입이라는 도큐멘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히든 좀 숨겨진 힌트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어, 23AI의 신기능은 아니지만 좀 유용한 기능이라서 SQL 플러스의 히스토리 기능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스템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가 네, 빅파일로 네, 설정이 된 거고요. 이렇게 CDB에서 테이블 스페이스의 빅파일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시스억스 시스템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가 CDB와 PDB 모두 빅파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는 8K 블록 기준으로 32테라 정도까지 데이터 파일을 확장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파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빅파일로 변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046 트레이스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23AI 이전에서는 로우 소스 오퍼레이션을 확인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23AI 버전 이후에서는 다이렉트 리드, 다이렉트 라이트라는 이 값도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뭐 다이렉트 패스를 하는 그런 쿼리들을 수행하고 1004 트레이스를 떠봤을 때 이 값이 증가하진 않았고요. 뭐 진짜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뭐 이 기능이 추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이 값만 이 0으로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엑스플레인 결과 중
커리블록 레지스트리의 개선인데요. 커리블록 레지스트리는 explainer, all stat, last, advanced 뭐 이런 옵션을 쓰게 되면 제일 하단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23 AI 버전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23 AI 버전 이후에서는 네,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표시가 되어서 이 커리블록 첫 번째는 인서트고 커리블록 두 번째는 셀렉트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네,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드 타입과 로드 메소드 힌트인데요. 각각 일반 직렬 인서트 시 시리얼로 나오게 되고 컨벤셔널 인서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펜드의 직렬 인서트를 수행했을 때는 시리얼의 하이워터 마크라는 이런 구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인서트 할 때 이제 노어펜드 힌트까지 같이 썼을 때는 패러럴과 컨벤셔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펜드의 병렬 인서트까지 수행했을 때는 패러럴로 나오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TSM 하이 원터마크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인설트 실행 계획 안 보고 실행 계획 아웃라인 힌트만 보고도 이제 이게 패러럴로 잘 돌았구나 아니면 시리얼로 되었구나 그리고 뭐 어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QL 플러스의 히스토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23AI에 나온 기능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12C 정도부터 아마 추가된 기능으로 아는데 이 기능이 은근 SQL 플러스를 쓰는 입장에선 되게 유용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활성화는 set history on이라는 명령어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쿼리를 여러 개 실행하고 history라는 ORY는 생략해도 되는 거고요. history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기존까지 입력했던 명령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 네, 저는 이미 이 히스토리 기능을 on으로 변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렉이 걸리네요. 네, 히스트란 명령을 쳤을 때 뭐 1번에는 이런 걸 쳤고 2번에는 이런 걸 입력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SQL도 뭐 실행하려면 실행도 다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번 쿼리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히스트 6, 네, 히스트 6 런 하게 되면 네, 6번 히스토리에 있던 이런 쿼리를 쉽게 실행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들도 쭉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게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이까지고요. 그리고 뭐 이 이외에도 트루캐시, SQL 방화벽, 그리고 뭐 어디팅, 그리고 불른 데이터 타입, 리터닝 인투, 그리고 SQL 매크로, 뭐 업그레이드의 개선, 뭐 블록체인 테이블의 개선, 제이슨 피처, 그리고 뭐 그래피지, QL, 뭐 이런 공식 신기능들이 300개 이상 이렇게 많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DBMS 23 AI 프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리눅스 환경에서 RPM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고, 도커 환경에서도 설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 에디션에서는 최대 2개의 CPU와 2기가의 램, 그리고 디스크 12기가로 이렇게 사용자 리소스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병렬 처리 및 일부 기능들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뭐 다른 신기능들은 테스트 가능하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3AI를 도커에
이렇게 설치하는 네, 방법입니다. 일단 도커 데스크탑이나 도커가 있다면 실행을 하신 다음에 도커 풀 명령으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바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간편하게 뭐 도커만 있다면 이렇게 네? 네네, 이거는 그냥 개발자용, 뭐 테스트용 이런 네, 버전입니다. 네. 아니 뭐 오픈클래스 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얘는 무료인 걸로. 네. 네. 네, 그리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셀렉트 AI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저번 세미나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OCI 환경에서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인덱스나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 등을 모두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이제 LLM을 지정을 해서 뭐 안에 테이블들이 있을 때 select AI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쿼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예제와 같이 select AI, run SQL, how many customer exist 뭐 이런 명령으로 쿼리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뭐 show SQL에서 어떤 쿼리를 수행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설명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챗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select AI. 네, 이런 식으로 사용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OCI에서 무료 계정 만들고 이제 셀렉트 AI 실습도 다 가능하니까요. 저번 세미나 발표할 때는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한 리전이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개가 더 추가되어서 총 8개 리전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가입하시고 리전 설정할 때 이제 리전을 이 중에 있는 걸로 설정하셔야 23AI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사용 예시들, 이런 실습도 다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Q&A를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리눅스, 일단 휴지 페이지는 그 리눅스에서 메모리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네. 보통 이제 오라클에서도 설치할 때 휴지 페이지를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아, 네. 오라클 블라로 가는 OS에서 설정합니다. OS에서? 네. 그 오라클에서도 파라미터 설정해주고 리눅스에서도 이제 휴지 페이지 그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서 이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단위를 좀 바꿔주나? 네, 저도 정확하게는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어, 오늘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도메인 기능과 기존 제약 조건 체크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기존 체크와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설정할 때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체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체크 제약도 같이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과 체크를 뭐 같이 융합해서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기능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CDB, PDB가 강제라고 들었는데 예시에서도 CDB, PDB로 했는데, 네. BCDB에서는 이용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네. 일단은 23AI 버전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만 사용 가능한 네, DB 버전이고요. 그래서 BCDB는 제가 뭐 설치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뭐 사일런트로 해도 안 되고, 뭐 리스폰, 수동 설치로 해도 안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좀 BCDB 환경으로는 구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CDB 환경을 쓰셔야 네,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 메모리 설정에서는 ASMM, AMM, UMM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AMM 설정은 ASMM, AMM 없어진 건가요?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이 기능은 다 선택적이고요. 뭐 기존에 뭐 19C에도 뭐 AMM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있었는데 SGA만 수동으로 관리하고
SJ를 그냥 자동으로 관리하고 PGA는 그냥 수동으로 따로 관리하는 고객사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정 가능한 거고요. 네, 개별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23AI부터는 네, 논 CDB는 안 되고 CDB 환경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도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AI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제공되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온프레미스 버전도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일단 더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유니파이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설정하면 리눅스에서 휴지 페이지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나왔는데 휴지 페이지 설정을 한 게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정하는 거를 보통 다 권장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AMM이 SJ와 PJ를 같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휴지 페이지 사용을 원래 못했었는데 이제 23AI에서 UMM을 설정하면 휴지 페이지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휴지 페이지를 설정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일단 더 질문이 없어서 일단 네, 오늘 세미나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구성, 운영, 기간, 트러블 슈팅, 튜닝, 교육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메일 주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TV 골뱅이 카카오닷컴이고요. 블로그는 여기 내 맘대로 긍정인데 여기 포지티브 mhdhistory.com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런 세미나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것도 한번 좀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QR코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피드백을 조금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는 지금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이미 아마 공유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거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